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저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저게 매출이 2조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입니까? 셀트리온 저도 잘 모르는데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나요? 화장품이 나오나요? 화장품도 나오고 뭐 그럴 거예요. 코스닥에 있다가 예. 2년 전인가 코스피로 예, 일부 예, 예. 옮겼더라고요. 규모가 커지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총이 예. 거의 5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계열 회사가 3개거든요. 3개. 3개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세 개인데 이제 뭐 주로 뭐 그게 뭐 바이오 시밀러라 해가지고 하는 게 복제약 만드는 거. 복제약 만드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저기 지금 서정진이라는 사람은 뭐 대우에 네. 있다가 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차례가 네. 지금 왔는데 뭐 가족들이 뭐 다 있다 그러대. 아들하고 뭐 동생하고 부인하고 그렇죠. 셀트리온에. 예, 다 주식 많이 네.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문가리가 수도 없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문가리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셀트리온의 예. 항체 치료제 이 개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가리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문가리는 전문가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예, 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이게 중등도 이상의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80% 조금 넘는 수준까지가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자거든요. 예. 증상이 아주 미약한 80% 정도는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항체 치료제를 써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더라라는 게 뭐냐면 경증 환자가 중등도 환자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건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증상 감염자, 경증 환자는 실제로 대부분 치료가 항체 치료제를 맞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대다수 그다음에 중등도 환자는 중증 이상의 환자들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항체 치료제를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1시간 90분 동안 맞아야 돼요. 1시간 9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90분 동안 그 주사제로 90분 동안 맞는데 그 90분 동안 맞으면서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죠. 예, 그렇죠? 예. 그 당연하죠.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는. 예. 항체 치료제니까.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90분 동안 천천히 맞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의료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 셀트리온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이 예, 예. 시도했다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실패가 아니라 네, 뭐냐면 효과가 약하다. 예, 그렇죠. 그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약이나 이런 거는 릴리사에서도 만들었고 리제네론 사에서도 리제네론 사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그거예요. 그 중등도 환자는 효과가 없다. 그 20%도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예, 20% 이하다고 나왔어요. 예, 결론이. 예.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이제 덩어리를 보면 2019년에 매출이 9,810억입니다. 예.
9,820억이라 본 게. 예, 예. 9,820억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셀트리온만 48조 4,682억. 예.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가 있고 예.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예. 지금 덩달아 막 뛰어. 세 개를 합치면 한 80조 된다고 한 그러더라고요. 80조 된다고요. 예, 예. 그러면 한국의 거의 지금 이 코스피 회사 예.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죠. 몇 등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공매도가 삼성전자나 이런 걸 제끼고 근데 공매도가 거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 예. 회사에 예, 예. 투기 성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거는 한 일주일 전입니까? 정세균 총리가 뭐 거의 밤에 아, 이 회사 인천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세균 총리나 이낙엽이가 또 뭐라고 예. 하는가 하면 항체 치료제 이야기를 하고 예. 당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권준욱이가 또 들어오면 허가를 4주 만에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허가하는 게 무슨 이점이 있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대상 그거를 마칠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경증 환자들이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경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예, 좀 예. 있다 그러니까. 근데 경증 환자들 대다수는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그냥 저절로 항체가 생겨가지고 끝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 사람이 100% 낫게 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을 노리면서 이 한 개 40만 원짜리 약을 그거는 이제 그거를 싸게 원가에 우리 국내에는 공급하겠다. 그리고 외국이 이제 그거를 수출하겠다 그런 건데 실제로 진짜 제가 이런 걸 믿고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이걸 믿고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면 백신이 나오기 전에라도 이게 나오면 이게 치료제로서 작동을 하면 이걸 그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견해를 대통령과 총리 뭐 당대표한테 주입시킨 게 누구냐 이 말이죠. 서중진이가 하던 이야기잖아요. 네. 입법해서 네. 전 국민 조사하고 그다음에 확진 비확진 나눠지면 예. 확진자에게는 상체 치료제 맞히면 예. 그리고 남나갔다가 이제 비확진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좀 맞히고 나중에 국산 백신 맞히면 완벽하게 코로나 청정국 된다. 어떻게 약 장수를 2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약을 그렇게 팔아요? 그거를 어떻게 저는 그거를 전문가들 감염병 전문가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서 물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대통령, 총리, 당 대표가 다 거기에 놀아놨는지. 그다음에 웃기는 거는 코로나 핑계로 삼상 실험은 한국에는 숫자가 적어서 확진자가 안 된다면서 네, 이상 실험은 하고 내는데 네. 그 이걸 이제 임상 사용 실험도 승인도 해줬고 네. 지금 이 사람이 내는 놈이 네. 내가 긴급 사용 승인하면 네. 4주 지나면 2월 초나 1월 말에는 내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네, 또 네. 허가를 내주는 식약처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네. 이게 들어오면 한 4주 정도 검사 후에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니 들어와서 물인지 무슨 똥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기 전에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위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니까 공무원들은 제까닥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코로나 대사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웃기는 거는 네. 서정진이가 네. 뭐 자기가 마치 뭐 거창하게 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물러가겠다는데 사실 저게 족벌회사도 저런 족벌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들, 동생, 마누라 뭐 다 있대요 회사에. 네, 그러겠죠. 그러면서 경영 일선에 오늘 물러났다나. 네. 그러면서 3월 달에 주총에서 이제 모든 걸 본격적으로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셀트리온 승인과 그 이후의 일이 나중에 큰 문제로 터지는데 대비해가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발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회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물러난다고 이야기를 더더구나 노영민 비서실장 사퇴 즈음에 해서 예, 같이 같이 지금 회장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노영민 비서실장 연결고리가 확실히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밀어보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발을 미리 뺐다고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노영민과 동시에 지금 물러난다라는 셀트리온 서정진의 저 속셈이 뭐냐. 예, 예. 근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이 전달돼서 거기에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의 말만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네. 오래 전부터 우리들 병원 때부터 네, 네. 일부 의사, 약사, 바이오하고 가깝다. 네. 신라젠 저거 네. 저걸 어떻게 물을 10조까지 끌고 왔다가 지금 상장 중지돼가 네. 상폐했다가는 아직도 그 한 10몇만 명이 있으니까 네. 상폐도 못하고 저렇게 정권 말까지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죠. 오늘 뭐 신현순 가는 사람이 민정수석 됐는데 이 사람도 그 우리들 병원 때 언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왔었죠. 그래서 저런 문제네. 또 이 특례 상장이 된 회사가 40몇 개다. 네. 대부분이 바이오다. 네. 문정권에. 네. 그리고 무슨 뭐 그 코스피로 이전한다든가 또 3부에서 2부로 왔다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단 키트를 통해서 또 수많은 뭐 이 회사들 네. 뭐 시젠인가 뭐 이제 텔레비 광고까지 하고 자빠졌대요. 이렇게 이제 하는 회사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3대 그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해야겠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수소차. 예. 그래서 이 바이오와 문가리의 관계가 나중에 물러나고 나면 대형 사단이 날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이렇게 막 허황되게 막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 보면서도 우려하는 이게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11월 달에 그 인천에서 뭐 바이오 행사에 문가리가 가가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으면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두 개를 칭찬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제가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정직 2개월 가처분 전날인가 오부 요인 불러가지고 백신 주권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가리가 지하고의 어떤 특정한 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들으면서 비전문가인 자기가 그냥 자신감을 갖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기울어져 버리면서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K 방역의 최후가 셀트리온으로 사태로 끝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뽕 비슷하게 이게 국가가 정책을 운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연말에 오늘 또 총리가 그 이야기했어요. 금년 연말에 내년 연말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 국산 백신이. 왜 그걸 강조합니까?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치료제가 내년 1월 달에 항체 치료제가 이 선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치료제하고 국산 치료제하고 국산 백신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코로나 청정국이 되겠다. 이런 국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코로나 청정국을 언급하는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누군가 심어준 거예요.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 백신을 그러니까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그렇죠. 마스크에서 지호영 마스크 때문에 국민이 난리 났을 때 그다음에 또 그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 수출 사기극 그다음에 또 이 독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성신약품입니까? 신성약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이 항체 치료제 가지고 셀트리온. 어떻게 코로나를 가지고 정권이 K 방역 자랑하면서 코로나 독재를 하면서 거기에 이 코로나 방역에 관련되는 부분에 고비마다 전부 다 냄새가 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진짜 이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해도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한 국가가 한 일개 기업의 그
그 치료제 목을 매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저기 나중에 큰 비리로 예. 지금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예. 획기적인 뭐 발명 상품이 아니에요. 참 기가 찹니다. 그 지금 교도소의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예, 되는데 예. 지금 교도소에서 오늘 또 사망자가 한 명 더 나왔죠. 예, 예. 구치소에. 그렇죠. 구치소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동부구치소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해 가더라고요. 예, 예. 1,000명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이 사람을 모아놓고 밀집시켜놓고 밀접 접촉하게 되어 있는 공간에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퍼지기 좋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처음에 환자가 초기에 나왔을 때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 지금 현재 핀셋 방역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한 게 30대 남성이에요. 예, 예. 제일 건강한 남성이 21일 날 확진 판정 받아서 독방에 있다가 예, 참 이거 좀 웃기지 예, 않습니까? 예, 30대 남성이에요. 지난번에는 윤창렬이라는 사람은 예. 그뭐 투석도 하고 예, 예, 그렇죠. 나이가 60대고 예, 예. 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30대 남성이 구치소 안에 독방에 있다가 지금 예. 감염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동부구치소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렇지 다른 구치소에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뭐야 예. 아무튼 구치소는 바이러스가 번지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돼 있다. 그럼 한 방에 8명씩 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만큼 더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 직무유기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잘 관리를 했으면 그리고 제가 또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동부구치소 그 마스크를 KF94를 안 주고 덴탈 마스크를 썼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KF 마스크를 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KF 마스크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한 장당 1,400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진짜 나쁘네. 요즘 저기 요즘은 홈쇼핑에 가도 요즘 300원 되면 사거든요. 많이 사면 예. 그거 약을 그다음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면 더 200원대에도 살 수 있을 텐데 예. 그걸 예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그 KF94 마스크를 공급을 못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감염병이 무서운 그 단체로 가다 놓는 데는 진짜 다 위험해요. 참 기가 찬 예, 상황. 예, 기가 찬 상황이라.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은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아,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예. 대구 사태 때 예. 원장님하고 제가 수도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예. 대구에서 벌어질 일들이 다 벌어졌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수도권과 전국에서 대구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니 일찍 겪었던 대구 사태의 대응 매뉴얼을 예, 예. 대구에 갔던 의사, 예, 간호사 예. 그리고 그 병원 이런 데서 다 예. 전문가들이 청취를 해서 블루북 백스로 만들어서 예, 예. 그 백스를 가지고 이 대응 매뉴얼을 예, 만들어야 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처할 수 있다. 예, 예. 그 이야기를 수두룩 했는데 대구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대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뭘 가지고 K 방역이고 방역 그러니까요. 그 K자 붙인 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그냥 방역이라고 얘기해서 모르는데 예. 마치 뭘 잘하는 것 K팝처럼 그냥 K 방역 뭐 K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가 하는 업적 위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정부가 없는 듯이 일을 잘 해 나가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의 업적
그걸 하려니까 K자를 붙인 거죠. 방역. 그 전에 먼저 방역에 K 방역이란 말을 붙였습니까? 그냥 방역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서울의료원에 예, 예. 컨테이너 예. 치료 컨테이너 예, 치료실. 그걸 뭐 하는 용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쇼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컨테이너 그 병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실이니까 입원실이 부족하니까 그 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입원 대기 환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 예. 근데 지금 이 추위에 컨테이너에 난방 이게 컨테이너가 단열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엄청 안 추울 되죠. 거예요. 예. 거기 안에 난방기구 또 시설이나 제대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이게 지어놓기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무도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689명 이제 이게 잠깐만 거기 아니고요. 서울의료원에 지금 임시병상이라고 예. 컨테이너가 어젯밤에도 불을 밝힌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정말로 이 안에 환자나 있고 불을 밝히고 있는 거냐? 아무튼 굉장히 추울 거예요. 예? 없던 병도 생기겠네. 이 무슨 짓들을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미 있는 예. 병원도 지금 비어 있는 병원도 안 쓰고 있잖아요. 예. 거기. 그런데 이거를 지을 때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확보하라고 할 때 컨테이너를 짓는 시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그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중환자는 들어갈 수 병실로 없어요. 중환자가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환자가 간다고 하면 그 급하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치료기기도 이동이 될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서울시는 이곳에 환자가 입실 중이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는데 정상 운영 겉으로 중이란 보면 사람이 있는 뭐 그림자나 모양새는 거의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정상 운영 중이란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그 안에 난로를 계속 틀지 않는 한 사람이 추워서 누워있기도 힘들 거예요. 컨테이너가 서울의료원에 16개, 한 개당 3개 병상, 예. 근데 한 평짜리라며요. 예. 그러면 그 한 평짜리 3개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좁은데 예. 음압도 안 되지 않아요? 음압은 이제 할 수는 있죠. 할 네, 수는 할 수는 있죠. 있겠지. 예. 그런데 거기에 48개의 이제 이동 병상을 여름이면 모르는데 컨테이너 병상 너무 추워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는데 한 병짜리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환자의 회복실로 쓴다. 이동형 음압 시설과 환자 돌보는 장비를 넣는다는데 예. 문제는 지금 영하 20도, 15도씩 내려가는 이 추위 속에서 예. 컨테이너 병상의 난방은 어떻게 하려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혼자서 한 거예요.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아닐까 이 추위에는 예. 거기 정상적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추워서 못 견딜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병상이 있는 데가 바로 서울의료원 어린이집, 예. 의료원 어린이집 예. 바로 입구래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출입구 앞에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고 저 대시양 아파트 주민 산책로 옆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예. 참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근데 실효성이 별로 없죠. 한테는 컨테이너 업자하고 이번에는 또 유착이 됐나라고 말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열악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차라리 컨벤션을 서울 시내 도심에 그렇죠. 증발해서 예. 그 컨벤션 안에다가 야전 병원을 쫙 설치하고 그게 훨씬 낫죠. 동선도 효율하고 난방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훨씬 거기 낫죠. 칸막이 하고 대경으로 음압 그러니까 설치하고 이거를 병원을 예. 세트로 만드는 거죠. 병실을. 참이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고 예. 이게 병원으로 쓰기에는 그 장비가 들어가거나 뭘 하기에도 환자 아, 의료진의 더 동선에도 예.
그리고 또 환자의 안전 확보에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치료센터 말입니다. 예, 예. 저거 관련해 가지고 열흘 만에 내 보내는데 나와서 양성이 된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항의 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바로 그 핀셋 방역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원할 때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양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14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 핀셋 방역은 실패한 거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치료 위주로 가야 돼. 치료 위주로. 중증 환자 치료 위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핀셋 방역 계속 한다고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오버로딩 돼가지고 역학조사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당국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환자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위주로 가야 된다. 예. 중증 환자 치료 위주로. 그렇게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모든 세팅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 쇼하지 말고 코로나 전담병원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진도 제대로 팀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세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환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위가 어느 정도 추위가 그 추운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범철이 되기 전까지는 환자는 계속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겨울에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엉망진창인 상황들이 벌어져서 자신들의 실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바람 불면 난리 날 거니까 대비해라고 했는데요. 백서도 준비하고 의료진 시설 장비도 준비하려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모양이 됐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 아무튼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뭐 12월 31일 목요일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댁내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기 빕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